명견을 두고 지난 어느 날의 나쁜 생각에 대해 여느 때처럼 오전 6시에 일어나 거실 언제나 내 자리에 앉아서 한라산 한 겹이 피우며 약초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스마트폰 날씨를 보았습니다. 그때 이곳 의성은 영하 8도였습니다. 순간 밖이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 녀석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세 녀석이 현관 앞에 있다가 내가 문을 여는 순간 모두 일어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달려듭니다. 칠봉이와 팔봉이, 그리고 이름을 정하지 않는 꼬맹이입니다. 어제 오후에 따뜻한 물을 준 게 꽁꽁 얼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우유를 녀석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실에 들어와서 시간을 보내다가 1시간여 후에 다시 밖에 나서니 꼬맹이만 있고 칠봉이와 팔봉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두 녀석이 오늘도 달밤말레이에 올지도 모를 일이다. 그로부터 1시간여 지나 나는 비해당을 벗어나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겁이 아주 많은 꼬맹이가 마당 입구까지 따라오다가 되돌려 현관 쪽으로 갑니다. 이때도 어미개 칠봉이와 팔봉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좀 전에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또 1시간 반쯤 흘렀습니다. 그때 나는 이 칠봉에 있었습니다. 정확한 시각은 오전 9시 41분이었습니다. 느낌이 이상하여 얼른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두 녀석이 쳐서 오르는 계단 밑에서 빤히 올려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 생각이 맞아떨어졌고 오늘도 나는 두 녀석이 참 대단하고 생각합니다. 이제 생각을 정리하면 아침에 우유만 먹고 이 녀석들이 보이지 않은 건 행복충전소 비해당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으므로 칠봉이와 팔봉이가 배웅을 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명견을 두고 얼마 전에 나는 몹시 나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유튜브에서 글 읽어주는 고지혜가 들려줄 것입니다. 글귀를 쓰다 만지가 한 달여 되어가는데요. 마무리하지 못한 그 이야기를 이제 나는 다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듯 멋지고 이렇듯 똑똑하며 이렇듯 훌륭한 두 녀석이므로 말입니다. 지금 오후 12대2 칠봉이와 팔봉이는 달밤말레이 겨울의 따뜻한 햇볕을 받으며 낮잠을 잡니다. 그리고 녀석들은 어제처럼 오후 3시쯤이면 간다는 말도 없이 슬그머니 갈 것입니다. 행복충전소에 온 길로 말입니다. 어제 일 마치고 1시간 여돌고 오후 5시 30분쯤에 비해당에 가니 두 녀석과 꼬맹이가 반기는 것이었습니다. 무학생각 2020년 12월 5일 달밤말레이에서 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쁜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다. 하지만 사람이 늘 좋은 생각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좋은 생각은 자주 하는 게 좋다. 하지만 사람이 늘 나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요새 나는 나쁜 생각을 자주 한다. 내 마음을 생각으로 정리하고 그 결과를 행동으로 옮기고자 하는 것이다. 거슬러 오르면 우리는 좋았다. 그리고 한동안 내내 참 좋았다. 그러다가 언제부터인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녀석이 처음 출산하고서부터 조금씩 내 생각이 바뀌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어떡하든 녀석을 동물병원에 데려가 불임시술을 하려고 했으나 녀석이 도무지 차를 타려 하지 않을 뿐더러 눈치가 매우 빨라서 시동을 걸면 조금 전까지 내 앞에서 벌렁 드러누워 애교를 부리다가도 쏜살같이 내빼고는 것이었다. 이때부터 나는 녀석에 대해 그 이전 어느 때보다 많은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동물병원 몇 군데에 전화해서 출장에서 수술 좀 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들은 이런저런 핑계로 안 된다고 하며 무조건 병원에 데려오라고 하는 것이었다. 어떡하든 나는 녀석이 출산을 막으려 했다. 왜냐하면 내가 녀석을 만났을 때 그는 강아지였고 그 우연한 만남을 나는 하늘에서 떨어진 강아지라 했다. 그렇게 인연을 맺은 게 2017년이었고 우리는 늘 함께였다. 늘이란 말은 실은 거짓일 수 있다. 어떤 때는 며칠씩 피해당을 피우고 내가 돌아다녔기 때문이고 그때는 녀석이 혼자였다. 또 어떤 때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들어가므로 낮 동안 녀석은 뭘 하며 어떻게 피해당해서 지내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런 녀석이 첫 출산에 낳은 아기는 6이었고 5은 다른 사람과 인연이 되어가고 남은 게 팔봉이다. 팔봉이도 이제 제 어미만큼 자랐고 뒷다리 근육은 더 발달하였으며 사냥 기술도 어미 못지않게 뛰어나다. 이때부터 나는 두 녀석에 대해 생각을 자주 했는데 그 주된 것은 두 녀석의 불임에 관한 것이었다. 문제는 팔봉이다. 녀석이 강아지였을 적 내가 자주 안아주거나 쓰다듬으며 사랑을 주지 않아서 녀석은 제 몸에 이렇듯 성견이 되어서도 제 몸에 손을 못 대게 하는 괴팍한 면이 있다. 단, 녀석이 먼저 친근감을 드러낼 때가 있는데 그건 제 어미와 경쟁에 의해서인 듯하다. 즉 제 어미가 나에게 호감이 가고 애교를 부리면 멀찌감치 한동안은 구경만 하다가 언제부터인가 먼저 다가와 입맞춤하는 것이었다. 그러다가도 내가 머리를 쓰다듬으려 하면 잽싸게 내빼곤 했다. 이름과 달리 팔봉이도 암컷이다. 따라서 제 어미와 같이 언제든지 돌아다니는 들키중 수컷의 시달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비해당은 두 녀석이 낳은 아기들로 말미암아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처할 것이란 생각이었고 이 생각이 글 제목으로 정한 나쁜 생각이다. 칠봉이가 두 번째 출산할 것은 지난 한겨울이었다. 그 이전에 내가 한 잔소리를 기억한 녀석은 몰래 숨어서 새끼를 낳았고 나는 그 사실을 한참 지나서야 알았다. 녀석이 내 눈에 띄지 않는 오른쪽 텃밭 거친 나무 틈에서 어느 날 허술한 둥지를 들고 새끼를 보호하는 걸 보았다. 둘이었다. 그때 나는 말했다. 칠봉아. 아기들 집으로 옮겨. 여기서는 추위에 견디기 어려워. 며칠 후 일 마치고 행복충전소에 들어서니 현관 앞에서 강아지 소리가 들렸고 그것은 칠봉이의 집에서 나는 소리였다. 한겨울 추위에서 어미의 정성스런 양육의 두 강아지는 무럭무럭 자랐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꼬마 강아지는 더는 내 눈에 보이지 않았다. 칠봉이가 그렇게 한 것이다. 기울만큼 키우고서 제 새끼를 멀리 데려가 독립시킨 것이다. 그런 칠봉이가 세 번째 출산을 했고 이번에도 첫 번째와 같이 6이었다. 셋은 분양하고 현재 3강아지가 남았고 이제는 똥오줌도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해결할 정도 건강하게 잘 자랐다. 이 이야기는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2020년 11월 9일
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